안녕하세요. 보안뉴스의 권준 편집국장입니다. 안녕하세요. SW 곽동규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너무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뵌 것 같은데 잘 정말 지내셨죠? 오랜만에. 네. 오늘은 저희가 역대급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거든요. 취약점에 대해서 한 탑3 정도 살펴보고 이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. 탑3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죠. 현업을 하면서 정말 큰일이다. 국가안보의 큰일이었다라고 네. 할 만한 게 국방망 해킹 사고였어요. 2016년도에 알려진 사건이고 네. 이거는 이제 알려진 바로는 백신의 취약점. 당시 9월쯤에 육해공군의 외부 인터넷망을 통해서 2만여 대 그 보안을 관리하는 국방통합 데이터 센터 내부에 있는 백신 중계 서버가 있어요. 거기를 통해서 악성 코드가 유포된 거예요. 이때 사용된 취약점이 그 백신 프로그램의 취약점이었던 거예요. 백신이라는 거는 각 PC 단말마다 다 들어있잖아요. 그렇죠. 네, 그리고 그거를 관장하는 최상위의 노드가 하나 있는 거고 거기를 해킹한 다음에 각 PC에 설치되어 있는 에이전트에 악성 코드를 다 뿌린 거예요. 공격자들은 이런 구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. 한 군데만 뚫어서 여러 군데에 악성 코드를 유포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되게 선호하는데 이때 이슈가 딱 그런 거였었고요. 당시에 감염된 컴퓨터를 보게 되면 당시 국방부 장관의 PC를 포함해서 군 인터넷용 PC 2,500대 네. 그리고 내부용 PC 700대 전체에서 뭐 3,200대 정도로 파악이 됐었고 당시에 유출된 데이터도 많이 있죠. 군사기밀이 많이 유출됐다라고 돼 있는데 그게 최근까지 계속 재판이 이어졌었죠. 서로 소송해가지고 업체와 국방부 간에 첨예한 대립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. 보안 솔루션 하면 사실 일반인들도 그렇고 사실은 이게 문제가 있겠어라는 생각이 참 네, 그쵸. 많잖아요. 기본적으로. 네. 아무 생각 없이 사실 네, 업데이트를 그렇죠. 하는데 그걸 네. 믿고 하는 건데 네. 사실 거기에 취약점이 있으면 네. 그 이후부터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안 솔루션을 참 노리는 공격들이 되게 많아졌던 것 같아요. 그 네. 이후부터도 그렇고 그래서 보안 솔루션들도 조금 더 보완하고 이런 계기가 되기도 한 것 네, 같아요. 네, 맞아요. 그때 이후로 많은 것들이 또 바뀌었죠. 보안 솔루션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생겼고요. 네. 패러다임을 바꾼 또 어떤 좀 이슈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. 네. 네네. 그러면 또 다음 두 번째로 한번 가볼까요? 네. 두 번째는 하트블리드라는 취약점인데 이제 보안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한 취약점이죠. 하트블리드, 뭐 쉘쇼크 하는 그런 취약점들이 당시에 2014년도에 큰 취약점이 2개, 3개씩 발견됐었던 해가 있었는데 일단 하트블리드는 오픈 SSL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의 취약점인데 SSL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접속해서 뭐 네이버라든가 이런 사이트를 접속할 때 위에 브라우저 상단에 URL이 적혀 있는 것을 보면 초록색 자물쇠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고 그 주소를 보게 되면 HTTPS라고 적혀 있는 게 있어요. 네. 이게 HTTP가 있고 HTTPS가 있는데 SSL이 적용됐을 경우에는 HTTPS가 붙습니다. 이건 암호화 통신을 한다는 거고 네. 중간에서 누군가가 우리의 그 통신 내용을 보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요즘에는 그래서 네. 다 SS 많이 바뀌는 추세 아닌가요? 그렇죠. 그걸 사용하지 않는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크롬 브라우저나 이런 데서 보면 빨간색으로 바뀌어 있어가지고 안전하지 않은 사이트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암호화 통신을 위해 사용하는 SSL이 있고 그걸 이제 오픈 소스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쓸 수 있는 게 오픈 소스 SSL이라는 게 있는데 당시에 여기서 취약점이 있어서 사용자들의 로그인 정보나 암호화된 정보의 개인키, 뭐 비밀키 이런 것들을 탈취할 수 있었던 취약점이에요. 이때 사건 중에 하나는 글로스터라는 도시의 그 시의회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슈가 있었어요. 당시에 10만 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됐고 3만 건 정도 이상의 전자메일을 무단으로 해커가 다운로드 했었죠. 이게 당시에 좀 더 이슈가 됐었던 이유는 경찰들의 그런 메일들이 다운로드 됐었던 거고 네. 그 안에서 시의회 전직 또는 현직 의원들의 30명에서 한 40명 정도 되는 민감한 채무 정보가 발견되면서 이슈가 있었고 당시에 그래서 벌금을 맞았었죠. 네, 알면서도 제대로 막지 못했다라는 네. 것 때문에 그래서 하트블리드는 당시에 엄청난 이슈였었습니다. 네. 로고가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요. 이렇게 네. 심장 하트에다가 피가 네. 이렇게 흐르는 네, 그런 맞아요. 모습 네. 띄워주실 거죠, 여러분? 네. 그 말씀 들어보니까 웹사이트를 안전하게 하려고 했던 건데 네. 또 거기에 또 취약점이 발견된 또 네. 오히려 사례이기도 해서 맞아요. 아이러니하다. 네. 네. 아까 전에 백신 사건도 그렇지만 네. 네. 그래서 이런 사건을 계기로 또 오픈소스 활용에 대해서 이게 보안이 안전한 거냐 이게 네. 그런
그런 논의도 많이 이루어졌었고. S밤까지 이렇게 네, 네. 소프트웨어에 대한 문제까지. 물좌표를 만들자 네, 네.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 것 같고요. 네, 네. 하나의 어떤 사건이나 취약점으로 참 흐름이 많이 바뀐다는 생각도 좀 많이 해보게 되네요. 네.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습니다. 네. 솔라윈즈 사태인데 이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공급망 공격이에요. 그러니까 공급망 공격이라는 게 뭐냐면 내부에서 사용하는 백신 프로그램이라던가 아니면 네트워크를 관리해주는 도구라던가 이 도구들을 설치하고 설치된 버전의 업데이트 버전을 어딘가에서 가지고 와야겠죠.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다 공급망이라고 하는 거고 이 공급망에 대한 신뢰도는 굉장히 높습니다. 네, 여기는 절대 해킹당하지 않을 거야.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소프트웨어는 안전할 거야 라는 신뢰가 기본적으로 뒷받침이 돼 있는데 이런 솔라윈즈 사태를 보게 되면 전 세계가 거의 1위일 거예요. 네트워크 관리 도구 중에서. 그래서 18,000개 정도의 회사가 한꺼번에 잠재적 피해자가 됐었던 겁니다. 그때 또 이슈가 됐었던 게 뭐냐면은 이 솔라윈즈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고객사 리스트가 쫙 있어요. 어디서 우리 제품을 쓰고 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해커들은 또 그 레퍼런스를 보고 2차적인 공격을 시도하거든요. 취약점을 찾았다. 이걸 사용하고 있는 고객사를 알아낸 다음에 거기다 대고 또 진짜. 스캐닝을 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. 그 이후로 솔라윈즈 같은 회사들은 레퍼런스 페이지를 다 없앴어요. 그게 이제 좀 자랑이었는데 자기는 네. 이만큼 했다라는 그렇죠. 거죠. 그러면서 이제 공급망 공격의 그 파급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었고 이거와 더불어서 카세아라고 하는 회사가 또 있어요. 카세아도 VSA 소프트웨어라는 거를 납품하는 곳인데 여기서도 이제 네트워크 관리나 이런 것들을 하는 곳이고 소디노킵이 랜섬웨어가 유포됐었거든요. 랜섬웨어가 유포되는데 이 공급망 공격이 사용됐었던 거고. 네. 그리고 또 21년도에는 로그4j 취약점이 있었죠. 네, 이것도 이건- 한참 네. 떠들썩했죠. 네. 자바로 프로그램을 짤 때 어떤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로깅이라고 하는데 그런 로깅을 남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인데 이 라이브러리는 엄청 많이 사용되고 있거든요. 자바로 짜여진 프로그램에. 그래서 이런 라이브러리의 취약점이 있었을 때 여기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있었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전부 다 공급망 공격과 관련된 거고 네, 이런 식으로 솔라윈즈를 필두로 한 여러 개의 그 공급망 공격이 가장 파급력이 높지 않을까. 네, 최근에 뭐 클럽 랜섬웨어나 이런 것도 파일 쉐어링 서비스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취약점을 또 이용해요. 많은 기업들이 파일을 공유하고 저장하기 위해서 그런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활용하니까. 네, 그 취약점을 이용해서 내부 기밀 정보를 많이 빼내가기도 하거든요. 네. 계속적으로 올해도 아마 이슈가 되고 지금 사건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. 이거에 대한 조금 더 깊은 연구하고 논의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. 네. 네. 오늘 정말 세상을 놀라킨 어떤 그 역대급 취약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. 이런 취약점들이 정말 하나의 어떤 사이버 보안 흐름을 또 좀 네. 바꿔가는 것 같아서 네. 또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또 정비되는 계기가 되는 계기도 하니까 네. 네, 또 필요악이라는 또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. 수고 네.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네. 수고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